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증 국신입니다. 저는 취미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신고하고 있고, 제 또 다른 취미는 그 신고한 영상들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아 강서 서비스 센터에 다녀온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이상했던 건 포르테 심장병 수술하는 8시간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꼴랑 이제 3건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럼 8시간 동안 정말 3건밖에 신고 안 하고 쳐놀았냐? 당연히 아니죠. 서론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바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인간들을 신고하고 왔습니다. 전문용어로 그 차우선 민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기아 강서 서비스 센터 근처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백석 어린이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면 반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짜증도 많이 나실 겁니다. 본인 운전 성향에 따라서 공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제 목적은 10명 중 1명이라도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길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를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광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를 언급하면서 요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신고를 해왔지만 이 컨텐츠로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으로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사실 저는 오바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이제 건너려고 하면 먼저 일시정지하고 먼저 건너시라고 이제 손짓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외쳐도 건너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걷는 속도가 느리니까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운전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죽어도 안 건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결국 제가 먼저 가고는 합니다. 제 주변에도 차라리 차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오바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언젠가는 이 차우선 민국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에만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은 건너고 있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한 칸 이상을 이렇게 점유하기 시작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을 때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라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거죠.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는 건너편에 사람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반대편이 정체 상황이었으면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거는 차 사이에서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 아이들은 그 지각 능력이 부족해서 휙휙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도 물론 조심해야죠. 부모들이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는 이제 조심하라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차가 먼저 멈춰주고 보행자 보내주다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눈치 보면서 한 번씩 가는 거지 실상은 이제 차들이 먼저 양보해주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사람이 중간에 껴있어도 쌩쌩 다녀요. 다들 민식이법 욕하기 바쁜데 민식이 사고가 이렇게 난 거거든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산더미이긴 한데 말은 아낄게요. 이게 또 정치 프레임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해서 대책이 깔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경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백날 건물 5개 광고 플랜카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광고에다가도 돈 써가면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고 홍보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신고하면 뭐합니까? 경찰들도 이런 거는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경고 처리하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영상은 이 대전경찰서로 할당된 티켓인데요. 이걸 경고 처분하더라고요. 답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영상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쪽은 이미 차량들로 줄지어져 있는 곳에서의 통행으로 보행자 역시 이미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전체적인 영상이나 상황이 아닌 단순 장면으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신고충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전화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통화 내용은 굳이 추가를 안 할게요. 이게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세이브 해드리려고. 진짜입니다. 아무튼 뭐랬냐면 보행자분이 차가 오는 걸 인지하고 멈췄기 때문에 차도 진행을 한 거고 이걸 과태료 처분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인다. 본인도 운전하면서 멈출 수 있었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경찰도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뭐 인정을 한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생겨야 바뀔까요? 차가 멈춰줘야 건너지 뭐 갖다 박을까요? 꼭 누가 다쳐야 단속을 하나 봐요? 그럼 신호위반은 왜 단속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위험한 행위 중 하나이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선되어야 될 항목 중 하나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행자 보호 위반도 위반 행위가 애매하지 않고 되게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교통법 상에. 지 자식 새끼가 이렇게 중앙선 부근에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똑같이 처리했을까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깨어있는 이제 경찰서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는 그 뭐 일산 동부경찰서에서는 뭐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서 뭐 팀에서도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애매한 신고 건들은 이렇게 팀에서 좀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멈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긴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닐까? 이분이 이거 경고 처리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면서 전화를 했을 때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여기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20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조항이 과태료는 없고 범칙금 벌점만 강화조항이 있어서 강화조항 적용해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 보내는 게 FM이라고 하더라고요. 밥셔틀 위반충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이제 사륜차 운전자들의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 응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응답 안 하더라도 차주한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저런 이력이 남아서 따라다니는 건데 결코 저는 위반 사실 확인서 무응답하는 게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그 법조항 얘기 좀 해볼까요? 존노잼 내용이지만 보행자 보호에 관심이 많고 현재는 차 우선 민국충인데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문화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적용을 받는 조항은 제27조인데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1항에서 3항을 많이 적용하시거든요. 경찰서에서도.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3항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처리하는 교통과 경찰들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라고 규정하면서 2항 3항을 적용하는 곳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1항에 명시된 횡단보도라는 건 신호등의 유무 관계없이 모든 횡단보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차가 쌩까고 지나가면 1항을 적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2항 3항은 어떨 때 적용이 되냐?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멈춰야 된다는 내용이고 멈추지 않았을 때는 단속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보행자도 무단횡단에 해당되죠. 야 존나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유튜브 영상 뽑으려고 말 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 같은 신고충에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과태료 조항이 이게 1항에만 있어요. 2항 3항은 과태료 항목이 없고 범칙금 항목만 있어서 악의적으로 출석 안 하는 위반충에게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굳이 2항 3항을 적용하는 경찰서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전화도 드리고 뭐 그래서 개선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존나 지 말이 맞다면서 이제 바삭바삭 우기는 경찰서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있었단 말이죠. 저도 이게 제가 법제처에다가 물어보고 받은 답변인데 뭐 공문이 있냐 답변 받은 게 뭐 문서 형태로 있냐 있으면 좀 보내라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지가 알아봐야지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니. 진짜 다들 공무원 철밥통이네 개꿀 땡보직이네 라고 뭐 의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 공무원 되려고 인생을 걸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전화해가지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시거나 부서 이동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라고 제가 진짜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차올랐다가 할 말 많은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정식적인 질의 형태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질의를 드렸고 내용에는 이제 보행자 신호등의 설치 여부는 관계가 없이 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답변은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도 올려놓을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 두시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신고하실 때는 이 답변을 같이 첨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1항을 적용해달라고 과태료 처분해달라고 내용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어떤 직군이든 본인이 종사하고
준수하고 있는 분야의 법규는 최대한 지키는 게 맞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조리 직군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소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일 거잖아요. 저도 IT 직군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을 뭐 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예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이면은 도로교통법, 뭐 자동차관리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적 소양이 있어야 되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정보통신망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걸 지적해주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보고 이제 직접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통화 내용 들어보시면 진짜 가관인데, 썰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정도가 되어야 그쪽으로도 데미지가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지난 영상에서 정부에서 뭐 일본 불매 권고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도 규모가 작은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타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계속 후벼파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서 정정은 했고요. 근데 뭐 저는 반일 감정이 있어요. 반일 감정이 있는 편이고, 그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 채널에서 반일 감정 이야기도 못하나요? 뭐 식민지 시절 일본 사람들이 했던 짓 생각하면 진짜 말할 게 한 트럭이 아니라 한 10트럭 분량은 될 거예요. 10트럭으로 될까?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썼을 때 뭐 A4 용지 10트럭 분량만큼은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또 트집 잡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성향은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공문 가져오라고 했던 경찰과 통화했던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신고 영상들 통계를 한번 내볼게요. 신고를 12월 10일쯤에 몰아서 다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신고건들이 꽤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과태료가 몇 건 됐고 경고장이 몇 장이 발송이 됐고 이런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냥 몇 건 신고를 했는지만 브리핑하면 될 것 같고, 이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관련 신고는 총 45건을 신고했습니다. FM대로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규칙 적용해서 범칙금 12만원씩 45건이면 총 540만원에 벌점은 합계가 900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경고 처리를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당연히 뭐 범칙금 발부를 위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냈는데 응답하지 않는 인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대충 540만원에 50%만 적용하더라도 270만원. 뭐 벌점은 사실 받든 말든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신고해서 벌칙 조항으로 확보한 세수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감사하시면 됩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가끔 영상 올라오면 시청 잘 부탁드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보고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